안녕하세요. 보청기로 치매 예방을. 오늘은 난청과 치매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난청과 치매에 대해서 이제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온 게 사실은 한 2011년도쯤에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난청과 치매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연구한 내용은 난청과 치매 발생의 연관성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제 결론은 이렇죠. 난청이 좀 심해질수록 치매 발생률이 높아지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고도난청은 5배, 조금 이제 대화가 안 되는 중도난청은 4배, 좀 작은 소리를 못 듣는 경도난청은 2배 정도 치매 발생률이 높아진다라고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많은 매스메디어나 뉴스나 신문에서 난청과 치매에 대한 연관성을 많이 보도를 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보청기 쪽하고도 이제 계속해서 연관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이런 연구가 발표된 이후부터 이제 많은 전 세계 대학에서 그 난청과 어떤 치매에 대한 연구를 계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는데요. 최근 나온 자료로는 2019년 7월 17일 난청 노인 보청기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영국에 있는 킹스 칼리지에서 연구를 발표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난청 노인에게 이제 보청기를 착용을 해 보니까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는 부분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난청과 치매에 대한 연구 결과가 여러 군데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자세하게 나온 데가 이 란셋 저널이라는 데서, 란셋 커미션스라고 하죠. 란셋 저널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게 가장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먼저 란셋 커미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1823년에 설립이 됐고요. 영국에서 설립이 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의학 저널인데, 이제 많은 뭐 의사분들이나 아니면 뭐 의학계 아니면은 제약계 이런 데서 란셋에서 나온 이제 연구 결과들을 많이 인용해다 쓰는데요. 이쪽에서 이제 최근 문제가 돼 있는 이제 치매에 대해서 장기간 연구를 하고, 왜 치매가 걸리는지에 대한 어떤 원인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대략적으로 65%는 그냥 선천적인 그냥 치매라고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선천적인 치매 요인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건 아포지 단백질에 의한 치매인데, 이게 이제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그 단백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은 이제 정확하게 치료가 나온 건 아니고요. 이렇든 저렇든 이제 65%는 선천적으로 또는 유전적으로 좀 치료가 좀 어렵다라는 어떤 치매의 영향 요인이고요. 나머지 35%는 개인이 뭐 건강 관리를 잘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뭐 학습을 많이 하거나 함에 따라서 더 걸릴 수도 있고 덜 걸릴 수도 있는 치매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는 선천적인 치매고요. 그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아포지 단백질 7%, 유전자 7%를 포함한 원인 미상의 유전적 치매 요인의 총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매가 발생되는 3분 중에 2분은 사실은 선천적인 치매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치료나 예방이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후천적인 치매가 35%인데, 요 35%의 요인 중에 난청이 가지고 있는 요인이 한 9%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유년기에 조금 학습 정도가 떨어진다. 예를 들어 뭐 노른정 가면 이제 어르신들이 뭐 고스톱 치면은 치매에 도움된다고 뭐 이런 얘기 있으시죠. 그리고 다국적어, 그러니까 2개국어 3개국어 하시는 분들은 치매 확률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개인의 지식 정도가 높으면은 조금 더 치매에 덜 걸리고, 지식 정도가 낮으면 더 걸린다라는 이런 발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년기에 학습 정도가 한 8%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담배 끊어야 되는데, 이게 흡연이 5%. 흡연 크네요. 끊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어떤 건강관리 요인들이 대략적으로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청이 치매에 대해서 발생되는 요인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전체적으로 선천적인 거 봐도 대략적으로 10%는 10명 중에 한 분은 난청 때문에 치매에 걸린다는 얘기고요. 선천적으로 유전자를 타고나신 분이 아니라 후천적인 요인만 봤을 때 대략적으로 4분의 1은 난청 때문에 치매에 걸리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유년기에 어르신들이 뭐 어떤 분들이 이제 초등학교만 나온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중학교까지 나온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대학교까지 나왔겠지만 유년기에 내가 더 배웠냐 덜 배웠냐를 지금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어르신들이 현재 내가 어떤 건강관리나 아니면은 기타 뭐 어떤 학습 능력이나 이런 걸 늘려가지고 치매를 저감시켜야 되는데 유년기에 있었던 요인을 제외를 하면은 난청이 전체 치매 발생률에 차지하는 비율은 약 3분의 1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큰 요인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난청으로 발생되는 연관 질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우울증, 뭐 귀가 잘 안 들리면 이제 사람들하고 잘 못 지내니까 대인관계도 좀 잘 안 될 거고요. 통상 이제 어르신들이 밖에 나가서 신체 활동을 하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이제 원활히 안 되니까 신체 활동도 부족해질 거고, 사람들하고 잘 못 만나고 대화가 안 되니까는 외로움도 증가할 거고 우울증도 생길 거고. 앞에 내용을 보시면은 신체 활동 부족, 우울증, 외로움, 요게 또 1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난청이 치매에서 차지하는 요인은 요 34%보다 더 높을 거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많은 보청기 회사에서 보청기와 난청과 어떤 치매에 대한 연관성을 계속적으로 이제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많은 제조회사에서 보청기 판매율을 늘리기 위해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 보청기 센터에서도 판매율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많은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보청기 회사들이 이런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스타키 회사에서 나온 그 난청 관련 이제 캠페인인데요. 난청이 있으면 뭐가 안 좋냐 이런 캠페인인데, 난청이 생기면은 이제 치매 발생률도 높아지고 인지 능력도 빠르게 손실되고 실업률도 높이 나타나고 뭐 불안감, 우울증 이런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이미 뭐 예전부터 다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난청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난청 문제 때문에 난청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말이 나온 게 아니고요.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누가 봐더라도 지금 치매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치매가 가장 큰 문제인 이유는 뭐냐면은 어떤 치매로 인한 어떤 개인의 삶의 질 저하, 또 가족들의 삶의 질 저하는 일단은 둘째 치더라도 치매에 걸렸을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를 예방하는 게 이렇든 저렇든 전체적인 국가 차원의 의료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난청과 치매의 연관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렇든 저렇든 난청을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난청이 발생이 됐으면 보청기를 통해서 빠르게 케어하는 게 치매 발생률을 줄일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도에 난청 없는 사회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펼쳤고, 이게 개인이 뭐 가서 보청기를 끼고 난청 예방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좀 국가 차원에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라는 이런 논의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아까 치매에 대한 어떤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도 지금 치매가 노인 10명 중에 1명 정도 되고요. 지금 한 70만 명이 지금 넘는다고 하는데요.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이 약 2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근데 중증 치매는 약 3,200만 원이 들어가요. 1년에. 근데 이게 20년 뒤인 2039년에는 약 200만 명이 넘어설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뭐 문재인 케어나 많은 의료보험 혜택들이 증가가 되면서 이런 비용들을 다 국가에서 이제 부담을 해야 되죠. 근데 1년에 2천만 원이 들어가는 어떤 질환을 200만 명에게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 계산만 해도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40조가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비용이죠. 이 치매라는 질환 하나 때문에 정부에서
써야 되는 비용이 약 40조가 들어가요. 1년에. 그렇기 때문에 이 치매 부분에 대해서 사실 치매를 거의 재앙이라고 부를 수준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어떻게든 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난청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정책,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에서는 그 이번에 법안을 OTC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보청기 OTC 법안. OTC가 뭐냐면은 원래 미국에서 보청기를 살려면 의사 처방이 있어야 돼요. 의사가 보청기를 사십시오 해야 보청기를 살 수가 있었는데 이렇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청기를 잘 안 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청기를 그냥 뭐 일반 뭐 마트나 이런 데서도 쉽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의사 처방권을 그냥 풀어버린 거죠. 그래서 조금 난청이 있다 그러면 바로바로 좀 보청기를 착용해라라는 컨셉으로 이런 법안을 지금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을 필두로 이제 많은 나라에서 지금 난청을 예방하고 난청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인간의 평균 수명 증가로 발생하는 여러 질환 중에 치매가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란 얘기죠. 삶의 질 저하 그리고 어마어마한 비용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많은 학계에서 조사를 해보니까는 이런 치매와 난청의 발생률이 많은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고가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이 난청 예방을 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적으로 발표 중에 있는 거고요. 이 난청 예방과 또한 이미 이제 난청이 있으시다 그러면 보청기를 통한 어떤 난청 해소는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본인이 좀 난청이 있으시다, 부모님들이 난청이 있으시다 하면은 이렇든 저렇든 어떻게 보면 큰 비용이고 어떻게 보면 작은 비용이지만 빠르게 난청에 대해서 보청기든 아니면 좀 심한 경우는 수술이든 빠르게 난청 해소를 하셔가지고 좀 치매 예방에 조금 더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고요.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도움이 되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